공매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추세의 변화는 아니다. 팬데믹 쇼크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동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의 극단적 팽창과 초저금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경제활동의 회복 그리고 소비활동의 회복 기대에 힘입어서 미국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다소 상승 기운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그마저도 가격 반영에 의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중요한 요소는 금리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금리와 유동성 중 어떤 것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판단과 두 번째로는 금리의 상승폭보다 기업 이익의 상승폭이 어떻게 더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시장의 추세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면 신용 위험, 그리고 유동성 경색, 그리고 기업 실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변화가 있지 않다면 결국은 아직은 추세의 변화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FRB가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기 전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가치주의 상승은 사실은 경기 회복이 실마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장주와의 괴리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주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2, 4분기 이후로 그 가치주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의 회복이 보이는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재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뭐 가격 전가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꼭 가치주가 지금처럼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조금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세상이 변해오는 것만큼 그러한 변화에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산업이 편승할 수 있겠는가,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기업들은 이미 그러한 새로운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기업들이 주가는 물론 기업 이익과 매출의 상승을 가져왔던 것을 상기해 보면 앞으로의 변화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글로벌 트렌드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요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의 중심축을 어떤 산업이 또는 어떤 기업이 잘 추구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익의 개선이 달라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이미 증명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주가 또는 상대적 괴리 이런 것들로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세상의 본질적 변화에 편승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산업과 기업으로 집중하는 게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카라든지 스마트카로 가는 1단계가 사실은 전기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전기차와 관계되는 뭐 자동차 세트 메이커가 됐든지 배터리 업체가 됐든지 관련 기업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디바이스들의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그와 관계된 비메모리의 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에도 잘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최근에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주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 판단에 의해서 쇠퇴 산업이라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업에 속한 것들 중에 성장 인자를 가진 기업들은 우리가 잘 골라내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아닌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백신의 확산과 더불어서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관계되는 뭐 여행 관련주가 됐든 교육 관련주가 됐든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일 성과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추세의 변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는 경제 활동 또는 일반적인 그 소비 활동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동력이었던 유동성과 초저금리를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주 심각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장만 가진 리스크를 하나 더 꼽아봐라 하면 요즘 우리가 아주 굉장히 인기리에 또 성황을 보여주고 있는 IPO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주 공급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 예탁금의 증가에 의해서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급이 많다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시장의 굿뉴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크랩은 액티브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의 변화를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니크랩의 포트폴리오 구성 형식은 적어도 앞으로 3개년간 해당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가, 우상향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가, 이익의 크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시장에서 통용될 만한 그런 소위 기술적,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종목의 구성수도 아마 15개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압축과 균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압축을 하면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잘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그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윤여정 배우님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지금도 본인의 길을 올곧게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이 추구했던 전통 액티브 운용 환경이 변하더라도 또 다소 시장에 부침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지키는 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는 꼭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